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여러분은 롯데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롯데 자이언츠가 떠오르실 것 같고, 그리고 노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롯데월드. 저는 롯데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중 하나가 갑질입니다. 롯데의 갑질은 정말 역사와 전통이 깊다는 건 모두 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정말 많은 언론들이 대기업들의 갑질을 보도해 왔는데, 롯데는 그 중에서 갑 오브 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롯데의 갑질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2018년에는 롯데로부터 갑질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롯데 피해자 연합회를 만들었을 정도입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피해 사례들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인 아엠텍은 2008년 롯데건설로부터 현대제철, 일관제철소, 화성공장 공사를 수주해 하도급 계약을 맺고 공사를 했으나 추가 공사에 대한 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하며, 백화점에 쌀을 판매하는 업체인 가나안 내추럴은 2004년 롯데 상사로부터 월 2,500톤 규모의 쌀을 사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미국 종합처리센터인 가나안 당진 RPC를 설립했으나 롯데 상사는 실제로는 약속 규모의 50분의 1밖에 매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롯데 상사가 대금 결제도 제대로 해주지 않아서 결국 가나안 당진 RPC가 2008년 도산하게 됐다고 합니다. 롯데슈퍼에 가일 납품을 한 성선청과는 롯데슈퍼가 빈번하게 원가보다 낮은 납품 단가를 강요했을 뿐 아니라 판매 수수료율을 15%로 계약하고서는 계약과 달리 25%를 떼갔다고 주장합니다. 롯데백화점 모스크바 지점에 입점한 레스토랑 아리아는 롯데가 계약기간 만료를 2년가량 앞둔 2016년 9월 강제로 매장을 빼도록 했을 뿐 아니라 롯데 임직원 접대 및 금품도 요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최근에는 삼겹살 문제가 좀 들리고 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지난 2012년부터 3년 동안 삼겹살 댕이 등 돼지고기 가격 할인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평상시 납품 가격이 15,000원인 돼지고기를 10% 할인한 경우 납품업체가 할인 기간 롯데마트 대신 1,500원을 떠안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롯데마트는 2012년 9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인천 계양, 전주 남원, 경기 판교점 등 12개 점포의 개점 기념 행사에서도 납품업체의 서면으로 사전 약정되지 않은 할인 비용을 모두 전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 대규모 유통업법에 따르면 사전 서명 약정 없이는 판촉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약정을 맺더라도 납품업자의 분담 비율은 50%를 넘을 수 없습니다. 또한 롯데마트는 2012년 6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예상 이익, 비용 등 구체적 내용이 누락된 파견 요청 공문 하나만으로 돼지고기 납품업체 종업원 2,782명을 파견받았습니다. 이들은 상품의 판매, 관리 업무 외 고기 자르는 작업, 포장 업무 등까지 맡았습니다. 이에 대한 인건비 역시 모두 납품업체가 부담했습니다. 더구나 롯데마트는 정당한 이유 없이 2013년 4월부터 2015년 6월까지 돼지고기 납품업체가 자체 브랜드 상품 개발 자문 수수료를 자사 컨설팅 업체에 지급하게 했습니다. 자기 브랜드 상품 개발에 들어간 비용도 납품업체에 떠넘긴 것이죠. 이 외에도 공정위는 롯데마트가 2013년 8월부터 2015년 6월까지 돼지고기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세절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2년 7월부터 2015년 3월까지 가격 할인 행사가 종료된 후에도 행사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낮은 납품 단가를 요구한 것도 사실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쇼핑 마트 부분의 팡촉비 전가 등 5개 불공정 행위에 대해 과징금 411억 8,5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단일업체에 매긴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알려졌습니다. 제대로 정의 구현 당했네요. 그런데 저는 롯데가 유통회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부동산 기업이었습니다. 민주평화당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공개한 롯데그룹 소유 5개 토지 가격 분석 결과에 따르면 롯데가 1969년부터 1989년까지 취득한 5개 지역의 공시지가는 지난해 기준 11조 6,874억 원으로 취득가 1,817억보다 62배 올랐습니다. 추정 시세는 27조 4,491억 원으로 취득가 대비 147배 상승했습니다. 동기간 노동자 월 평균 임금이 5.4배 상승할 때 토지는 147배로 급등한 것으로 한국의 부동산 거품 소득 불평등을 느낄 수 있네요.
지난해 시세를 기준으로 롯데가 취득한 불로소득 규모를 따져보면 1990년부터 2018년까지 종부세 최고 세율을 적용한 금액 1조 4천억 원을 제외하고도 25조 8,286억여 원에 달합니다. 분석 자료에 따르면 롯데는 1970년대 박정희 정권과 전두환 정권을 거치면서 서울의 요지를 헐값에 사들였습니다. 노태우 정부에서 토지 공개념을 도입해 비업무용 토지를 매각하도록 압박했으나 롯데는 끝까지 버텼습니다. 신세계가 정부의 압박으로 서울 창동에 있던 비업무용 토지에 이마트를 설립한 것과 대조적인 행보입니다. 롯데는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제2 롯데월드의 123층 건축 허가 등을 받으면서 취득가 대비 개발 이익을 늘려나갔습니다. 평화당과 경실련은 이러한 불로소득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 과거 종합토지세율을 2%로 부과하다가 2004년 폐지되고 2005년부터 종합부동산세로 전환되면서 별도 합산 토지의 최고 세율이 0.7%로 낮아짐은 물론 과표 자체가 시세의 40% 수준으로 책정되는 등 부동산 조세 제도의 문제 때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들은 재벌가 대기업이 토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 발생한 불로소득, 토지를 이용한 분양 및 임대 수익이 기업 본연의 생산 활동보다 더 큰 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토지를 활용한 자산가치 키우기를 지속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평화당과 경실련은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과 턱없이 낮은 토지 보유세 등으로 재벌들이 엄청난 불로소득을 누리고 있다면서 공공재인 토지를 이윤 추구 수단으로 이용하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갑질과 부동산으로 막대한 이익을 취하던 롯데가 최근에 아주 조금씩 흔들리고 있습니다. 일본 불매의 영향으로 유니클로의 매출이 급감함에 따라 롯데가 가져가는 영업이익이 제로가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롯데를 일본 기업으로 인식하면서 일본 불매가 롯데 불매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의 성향이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옮겨감에 따라서 롯데의 수익이 줄어드는 그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롯데는 작년 10월 말 비상경영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주력 계열사 실적 부진이 표면적 이유인데 실적이 좋지 않은 계열사 대표 상당수를 교체했습니다. 이는 롯데의 사상 최대 쇄신 인사입니다. 특히 유통계열사 변화가 가장 큰데 14곳 중 절반에 해당하는 7곳의 대표를 교체했습니다. 앞으로 한국에서 롯데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우리 소비자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